가볼게요. 다음 해봅시다. 우리 아까 9번까지 했었고 뒷부분으로 가서 영어를 볼게요. 12쪽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12번. 이런 애들이 이제 보자마자 수비 통 막히는 거지, 그치? 내가 이 문장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제가 알고 모두가 다 아는데 이 문장을 읽으려고 보니까 마음이 갑갑해. 근데 이런 문제를 스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셨을 때 이 문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읽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구문 구조 한번 분석을 해볼게. 문장의 주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 명사다. 주어 무조건 잡아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문장의 기본적인 요소는 주어랑 동사인데 동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접속사가 나왔어? 즉시 괄호. 그럼 요 괄호가 어디서 닫혀야 될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기로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사 뭔데? 챌린지. 그러면 두 번째 동사 뭔데? 메이나 논리, 석세스풀리, 위스탠드까지가 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요 자식 여기서 닫아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친절하게 콤마 집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콤마만으로도 괄호를 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식 아직도 안 끝났어. 이게 뭘 어떻게 맞니? 나돈리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뭐까지? 버돌소까지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돈리, 버돌소, heaven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된다. 요 정도는 현장에서 해야 돼, 얘들아. 요거 안 되면 구문 분석법이랑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꼭 나한테 상담 요청해. 알겠지? 그래서 요 구조는 잡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셔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문장의 주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수식어문을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를 읽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아, 나돈리 A, 버돌소 B에서 더 중요한 건 어딜까? 버돌소 뒤에요. 왜냐? 나는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면 치킨을 좋아하는 건 너도 나도 쟤도 다 알지. 근데 나 피자도 좋다? 라는 식으로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빌드업이야. 나돈리 버돌소에서 더 중요한 자식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짜리였는데 읽을 문장 뭐가 바뀌었어? Members of a minority have an innovative impact on the group. 이거밖에 없다니까. 소수자가 집단에 혁신적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만 읽으면 된다니까. 어렵냐? 어려워, 영훈아? 뭐가 어려운지 모르지. 너 아무래도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졸다 걸리면 여기서 나랑 같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빌드업을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된다니까요.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니까요. 여기 하나도 안 읽어봤어요. 그럼 이거 바탕으로 마지막 줄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줄을 읽으시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서 글을 한 군데서 자르려면 어디서 잘라야겠니? 콤마에서 잘라주셔야겠죠. 그러면 콤마에서 자른 거를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의 구조를 좀 살펴주셔야 되는데 문장의 주어는 it, 동사는 can purposely create 이거죠, 그죠? 주어랑 동사.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지? 마지막 문장에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이 자식의 지칭 대상도 확인해줘야 된다. 이거 확인해봐. 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첫 줄에서 소재를 잡았던 얘기가 뭐였어? 소수자 집단이 무슨 역할을 한다? 집단에 혁신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소수자 집단 좋아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줘야겠어? 반대로 이 글에서는 소수자 집단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거든? 근데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수자 집단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실까요? 찾아보세요.
얘는 소수자에서 다수자였어. 다수자일 거라는 생각 드십니까?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다? majority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식은 앞에 있었던 소수자 친구들이랑은 다른 애들이겠네요. 이 지배적인 집단의 규범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데 conflict, 갈등을 만들고 doubt, 의심을 하고 uncertainty,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이 문장이 제대로 해석되는 순간 알겠지 않아? 지배적인 것에 갈등을 제기하고 지배적인 것에 의심을 하고 지배적인 것에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애들 누구겠어? 소수자 집단이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그럼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얘기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시 가리키는 거 어디 있겠어? 여기. 자, 이시 가리키는 지칭 대상을 찾으세요. 출발. 5초 드리겠습니다. 고쳐져야겠어. The potential of minority influence. 고쳐져야겠지. 근데 이 자식 어디 있었어? 우리 첫 줄에. minority 여기 있죠. influence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임팩트의 동요가 influence거든요. 정말 중간에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죠? 그 내용 내내 무슨 얘기가 났어? 소수자가 집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밖에 안 했다니까?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딱 하나야. Here lies on 있는데 이거 소수자한테 거짓말 친다는 건가요? 라는 끔찍한 행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lie가 무슨 뜻인데? 존재하다는 뜻이거든. 영어 지문에서 lie가 구라치다라는 뜻보다 존재하다, 있다 라는 의미의 exist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수자의 영향력이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났어. 저 문장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그지? 어떤 문장을 자세히 읽을지에 대한 판단력만 가지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하는 것이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수자의 의견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곳들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5번 같은 거 고르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그냥 한국어를 못 읽는 애들이야. 그지? 소수자의 균형이 일어나면 다수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럼 얘 뭐야? 다수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이거 되게 많이 보고 틀렸거든, 이 바통들. 이거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작년에 바통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나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소수가 힘을 가진다 해야 되는데 얘는 소수가 4번도 소수가 무시당한다.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지, 그치? 3번은 일관성보다 유연성이 집단 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이건 소수다수에 대한 코멘트가 없죠. 애초에 나가야 돼. 그러면 1번과 5번은 2번에서 사이는 1번은 소수가 다수의 의견 합치는 갈등 해결의 필수적이다. 얘 지금 갈등 해결했어요? 오히려 뭐였어? 갈등을 제시했지, 그치?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냈어. 갈등 해결 안 했어요. 그래서 갈등 해결한 적이 없어. 정답이.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넘어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글이 길게 나왔을 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14쪽에 14번 보겠습니다. 14쪽에 14번 우측 상단. 이번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거야. 14쪽에 14번 무조건 읽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소재를 뭘로 찾을 건지 두 개 확인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자, 이 문장 대세서 이렇게 끊었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 접속사가 없는 절은 이게 주절인데요? 근데 이거 고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그치?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냥 내가 문장에 주어 원 있으니까 표시하신 다음에 미소 지으면서 히히 선생님 잘했죠? 이런 끔찍한 짓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안 돼. 생각 내용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 내용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드시 읽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
because는 또 접속사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읽어놓고 얘의 추가 정보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이 뒤로 가주셔야 된다. 대신 얘를 안 읽으면 죽음뿐이다. 얘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어요. 선생님 안 되나요? 무조건 되지. 첫 줄은 완벽하게 해석할수록 최고야. 근데 내가 이 강의실에 있는 친구들이 워낙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 무조건 추천. 근데 이거 읽다가 한 여기쯤에서 정신 잃을 것 같다? 그럼 나눈 다음에 중요 문장 먼저 뽑아서 읽어요. 그럼 이 글의 내용에서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eating and enjoying music or painting 말고 이거는 조금 구분해야 돼요. eating 얘가 1번 주어 그리고 and enjoying music or painting 요게 2번 주어.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식사하는 것과 예술을 감상하는 것 이 둘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것도 내가 3학기에 진짜 많이 설명했던 건데 뉴비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따로 들으십시오. One might think 이거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좌측 하단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 보편적 통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추론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있잖아. People think that. assume that 혹은 people believe that 이런 표현에 나오는 거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믿는다 뭐뭐라고 가정을 한다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요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주제랑 무조건 받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면 글쓴이는 삐딱서 무조건 다 아유 이 미개한 인간놈들 내가 가르침을 선사하마 이게 글쓴이의 정말 보편적인 약간 선민의식 같은 태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 같은 태도들을 대절 뒤에 있는 내용에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 이거 예측은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냐 안 풀었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뭐래? 먹는 거랑 음악이랑 예술을 즐기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한대. 그럼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뭐겠어? 먹는 거랑 예술을 즐기는 건 같은 거다. 끝났지? 바로 정답 보러 뛰어가야 된다니까? 이거요? 이 빌드업을 여러분들이 돌다리는 두들겨줘야지. 물론 그지? 돌다리는 두들겨줘야 돼. 그래서 이 돌다리를 두들긴다고 한다면 이 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요소들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imaginative and delicious meals to appreciate rather than sitting down a plain meal 어쩌시고 되어 있죠. 그쵸? 이 문장 마지막 줄을 돌다리 두들긴다는 느낌으로 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랑 수업 오래 들은 사람은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자식 뭐야 이거. 대안에 표시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입학을 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잉. 그래서 이거 무조건 표시해야 돼. 왜? 얘를 중심으로 vs 비교 관계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비교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녀석이랑 뒤에 있는 녀석이랑 어떤 자식이 반위 관계일까? 지금 표시하면 돼요. 얘랑 얘 사이가 반위 관계라는 거 알겠어? 상상력 넘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음식을 먹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얘를 더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meal이라는 단어에서 eating이라는 단어를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글에서 식사와 예술 감상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식사한다는 얘기만 있고 예술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첫 줄과 마지막 줄이 무조건 여기저기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단어들 보면 얘가 예술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로서 쓰일만 하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어려우면 이제부터 이걸 해야 돼. appreciate. 표시하신 다음에 우측으로 뽑아서 쓰십시오. appreciate의 다이어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다이어의 뜻 하나라도 모르면 안 돼. appreciate라는 단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많이 쓰이는 뜻으로는 감사하다입니다. Thank you 하고 쓰는 거 대신에 I appreciate that 이런 표현으로 듣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너가 어떤 행동 해준 거에 고맙지, 감사하지 약간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근데 독해에서는 appreciate이라는 단어를 감사하다라고 잘 안 써요. 18번 편집글이 있다고 빼고. 그러면 독해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느냐? 감상하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목적어에 예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함께 씁니다. 저기 appreciate가 나온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그림을 감상하다, 미술을 이해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술적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예술 작품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는 예술적 조예가 하나도 깊지 않단 말이에요. 전 음악도 맨날 케이팝 듣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재즈 이런 클래식 이런 걸 이해해본 적이 없어. 난 바보야. 들으면 감상이 안 돼. 클래식 들으면 좋아. 뭐야? 이 예술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감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라는 뜻으로 쓸 때는 글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커진 거라서 목적어로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을 같이 올 때는 이해하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understand와 같은 뜻으로 써요.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요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굳이 appreciate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이해하겠죠, 그렇죠? 지금 얘 뭐 하고 싶은 거야? 아름답고, 상상력 넘치고 맛있는 음식을 감상하고 싶은 겁니다. 음식을 뭐처럼 느낀 거야? 예술 작품처럼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뭘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뭐시여 여기 뭐라고 써서? enjoying music. enjoying music or painting 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감상하다는 요 부분에서 나왔던 enjoy와 동의어로 쓸 수 있다는 뜻이네. 그죠?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진짜. 근데 이 정도 해야 돼. 난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필기시키고 있어. 나머지 다 쌩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걸 할 수 있다. 사실 이 수업에서 얻어가실 거는 더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미지네이티브랑 appreciate 가지고 예술과 관련된 애니까 같다라는 얘기까지 빌드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하면은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야 되긴 해. 그치? 마지막 줄 해석이 안 돼서 정답 못 골랐어요는 안 된다, 얘들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사랑 예술 즐기는 거 똑같다. 그치? 그래서 유사하다. 이런 키워드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거 고르는 게 가장 끔찍한 경우죠, 그죠?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글의 내용과 완전히 거시기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키워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15번. 진짜 잠깐만. 15쪽이 15번은 우측 하단에 있는 마지막 줄 요거만 잠깐 보고 갈게요. 얘는 문제 다 볼게.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드릴 거냐? 이제 without 있지, 그치? 우리 아까 직전 시간에 했었던 거야. 기억나? without A, 주어 cannot be. 이렇게 오면은 얘 없으면 나 죽어라는 뜻이라서 너무 중요하다. 근데 뒷문장이 긍정문이면 얘 필요 없다는 뜻이다. 완전 달라진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는 건지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이거 판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표시하라고 할 거냐면 이 without E는 이 자식을 해석해보시고 나서 이 자식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찾아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출발. 이 문장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써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알아서 하세요. 이 뒤에 있는 위가 뒤에 있는 A가 중요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거기는 not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근데 not이라는 부정문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부정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시지 마시고 글의 내용에서 부정적 키워드로 나타날 수도 있다. not이나 never이나 no가 아니어도 부정 표현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자식은 뭘로 찾아나가는 거야? 얘로 찾아나가는 거야. 피상적인이라는 게 뭔데?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야. 속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인이라는 단어가 오면 보통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고쳐먹지 않으면,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이 유연성을 위한 시도가 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는 피상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즉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겁나 중요하다. 이 자식을 메인 키워드로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정신머리 안 바꾸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인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 직접 문장에서 여기에서 읽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라며. 근데 이 자식 디스와 함께 왔잖아. 디스니까 직접 문장 읽어야 되는데 직접 문장 머스트와 함께 왔잖아. 너무 중요한 문장인 거지? 이 문장 읽으시면 정답 그냥 저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18번에 마지막 문장 요거 하나만 딱 보고 갈게요. 마지막 문장에 things will get better 하고 돼 있죠. 얘들아 요 정도는 해야 된다. things will get better인데 물건들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앞뒤에 맥락도 없이 갑자기 냅다 things가 나온다. situation 상황이 나아질 거야. 혹은 circumstance 주변 환경이 나아질 거야. 주변 환경, 주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Things will get better 하고 되어 있는데 물건들이 나아지면 곤란해요.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삼을지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가보도록. 맨 뒤에. 어디까지 가볼 거냐면 거의 제가 지금 알려드린 빌드업에서 모든 문제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제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또 볼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래. 까먹었어. 나머지 문제는 나한테 질문해. 다음 과제 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느낄 수가 오니까. 페이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두가 다 뇌 리셋되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요. 5번의 첫 줄에 소재부터 찾아보세요. 제발. 첫 줄에 주어 데모크라틱 폴리틱스인데 이거 모르고 미소 짓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읽고 있는 거 아니지? 민주주의 정치고 너네가 그래 내용을 뭘 할 수 있는데 얘만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 표시한 다음에 문장 어디서 끊어줘? 얘에서 끊어줬겠지?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중요하죠? citizens, 시민들이 form attachment 하고 돼 있어요. 이 단어 표시해줬어요. attach하는 단어가 동사로 오면 붙이다. 느낌에서 벌써 느껴지죠? attach로 생각하시면 되시다. 착! 붙는 거야. 그래서 detach하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attachment 하면 그러면 붙임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뜻이 좀 추가돼요. 명사로 쓰잖아요. 애착. 먼트까지 붙이면 애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붙어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도 지금 시민들이 애착, 즉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뭐라는 거야?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attachment의 동의어는 love예요, love. To their communities and fellow citizens. 자신의 공동체와 시민들에게 애착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럼 이 글의 진정한 키워드는 뭐니까? 얘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치 표시한 다음에 기분 좋아하면 안 돼, 얘들아. 머리를 쓰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글의 첫 줄의 소재는 뭐라고 봐야겠어? 이 공동체와 시민에 대한 애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착에 대해서 글의 내용이 끝까지 비슷하게 전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셨죠? 그대로 마지막 줄로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하다는 마지막 줄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메인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출발! 구문 분석하시고 메인 키워드 찾아주세요. 오늘 방금 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지존이 쉽다, 그죠? 아유, 지겨워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제발 지겨워해줘. 기출문제 풀 때마다 뭔 소리지? 저 뭐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수업에 처음 들어오거나 두 번째 들어온다는 인정인데 그 외엔 안 돼.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는 거잖아. 봐봐. 이 문장, 주어, 중요한 표현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좋죠? 그 다음에 이 자식 뭐 왔어? while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while 앞문장과 뒷문장이 한의관계겠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주절이 중요하다. 이 부분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그럼 이 뒷부분 봐야겠지. 근데 여기 보자마자 뭐 나왔어? without a 나왔지. 그러면 문장 여기서 잘라주고 캔낫에 해당하는 단어만 찾아주면 되잖아. 근데 뭐가 맛있게 생겼어? unlikely 맛있게 생겼잖아요. on까지 줘가지고 부정표현 주잖아.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또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했어. without a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attachment 있네. 첫 줄의 소리랑 똑같잖아. 끝. 개쉬우. 인정? 개쉬우. 진짜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맨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 해주자? 시민들이 뭐 해줘야 된다?
공동체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된다. 끝났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랑 정답 찾으러 가볼 거야. 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정답. 출발. 여기서 약간 당황하셔야 되거든요. 당황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도 안 하면 약간 곤란스. 당황 다 했어? 가보자. 우리 일단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들은 살려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미스가 나야 되는 건 뭡니까? 3번이랑 5번은 일단 고르면 안 돼. 그지? 3번이랑 5번 안 고르는데 성공하는 건 이건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나서 1, 2, 4번에서의 차이가 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그지? 그럼 1번은 뭐가 문제야?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해줘야 된다?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 글에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문장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personal well-being. 뭐야? 개인의 행복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속한다. 그럼 얘는 민주주의의 지속이라는 단어 요 셋 중에 하나의 내용이 메인 센텐스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뭐 했었습니까? 첫 줄에 데모크라틱 폴리틱스를 봤으니까 아씨 그러면 4번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다리는 좀 제대로 두들기자. 돌다리를 좀 제대로 두들겨보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 중간에 메인 센텐스를 하나 더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을 개빠르게 훑으면서 이 문장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적어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난 할 거야. 왜냐면 한 문제 더 할 거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즉 다시. 물론 선생님, 저는 여기 위다웃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는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다웃에다가 여기 있는 retreat이 후퇴하다, 물러나다라는 뜻이라서 마이너스의 의미라 가지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만 봐서는 문장의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지금 뭐 찾아야 되니까. 시민 참여냐, 개인 행복이냐, 민주주의 지속이냐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애착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할 수 있게 된다. 이 민주 정치에 종종 좌절하는 이 업무들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즉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계속된다. 이게 글의 선지에 나와 있는 거. sustain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때 1번하고 4번이 가장 헷갈리거든요. 개인의 행복 이딴 건 솔직히 지킬 수 있잖아. 1번, 4번 고민했다 인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우측 하단에다가, 좌측 하단에다가 필기 하나만 봅시다. 주제 유형에서 아주 헷갈리는
볼게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 influence of 이런 표현들. impact of 이런 표현들. 이 자식도 무엇이요? impact, influence 이런 표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혹은 effect of 이런 표현으로 왔을 때 A on B로 오거든요. 항상 A가 B에 끼치는 영향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런 뜻으로 쓰는데 A에 해당하는 녀석이 무엇이냐? 원인이야, 원인.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과거든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문제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저 1번이야. A에 해당하는 것도 본문에 있고 B에 해당하는 것도 본문에 있어요, 선생님. 시민들이 참여한대요.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선생님. 어디에? 여기에요. 그리고 어태치먼트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1번 아니에요? 얘 봐봐라. 얘 지금 뭐래? 애착이 없으면 참여도 안 할 거야. 그럼 애착이 있어야 참여를 한다는 거고. 애착이 원인이고 참여가 결과야. 근데 1번 뭐였어? 참여를 해야 애착이 생긴다.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문제. 주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 이거야. 그래서 요 포인트를 기억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23번에서 더 이상 오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알겠니, 윤정아? 혜원이도 그만 자라. 내가 분명히 이 학교 옮긴다고 했는데도 저런 건 너무했다잉. 하나 더 해줘. 오늘 든든하게 밥 먹으러 가기 위하여 한 문제를 더 해보도록 하거든요. 할페이지는 여러분 기출에서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좀 더 열받는 거 같은데 12쪽 가보세요. 12쪽.
여러분들이 혹시 작년 6월 평가원에서 빈칸 문제를 풀어보셨는지, 빈칸 문제인가? 뭐지? 함유주얼이었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21번 함유추론이었던 것 같아요. 함유추론 풀어보셨으면 이 내용이 되게 비슷한 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올해 6월 21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거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무지성으로 커뮤니케이션까지 표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의사소통이 달성된다, 성취된다. 뭘 통해서? 몇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또는 언어적인 요소들이랑 합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비언어적인 단서, 언어적인 단서 요 두 가지를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 여기서 저 두 단어를 어떻게 발췌해서 고르나요? 어떻게 발췌해서 고르냐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을 계속 푸시면서 영어 지문에서 보통 verbal이라는 단어와 non-verbal이라는 단어가 다른 관계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깜냥이야. 깜냥을 해결해야 돼. verbal은 무슨 뜻인데?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language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언어야, 말이야, 그죠? 혹은 language, speak, speaking 이런 키워드들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non-verbal은 뭐예요? 비언어적인 비언어입니다. 비언어라는 건 보통 뭐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gesture, 그렇죠? 아니면 표정, facial expression 이런 애들이 표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연관어입니다. 그죠? 이런 친구들, attitude, 태도 이런 애들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지문에서 언어와 비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놓으면 영원히 개날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 6월 평가원도 똑같이 나왔어요. 무조건 이 non-verbal cue가 훨씬 더 영향력도 높고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내면에 숨겨진 진실한 메시지들을, 내 진심을 전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 꼴 보기 싫어도 하하 네 하고 얘기하지만 도저히 입꼬리가 안 올라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심을 나타내는 어떤 요소들이 된다는 거지. 동윤이 뭐였더라? 윤이야. 윤이. 오케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빡세게 해봐라. 이 non-verbal cue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이게 진짜 그대로 이번 6월 평가원 21번에 나오는 거건 얘들아. 꼭 확인해봐봐. 마지막 줄 가볼까요? 마지막 줄 갔더니 갑자기 non-verbal dominance 다운표까지 쳤어. 그럼 이 자식은 뭐랑 연결시켜줘야 돼? 여기 있는 애랑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첫 줄에서 커뮤니케이션만 표시하고 무지성으로 마지막 줄로 내려갔더라도 마지막 줄의 주어가 non-verbal dominance인 거 보면 다시 올라가서 표시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dominance 우리 아까 봤었잖아. 지배하는 거다. 지배적이라는 얘기는 뭐 그만큼 뭐하다? 주요하다.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얘 반대로 마이너를 잡아줬었잖아. 아까 방금 지문에서. 그럼 비언어가 지배적이야. 특히 뭐 할 때?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이 문장 when에서 끊기고 or 다음에 또다시 when에서 끊기고. 그래서 요거 할 때, 그리고 요거 할 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감정적 의사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얘도 우리 아까 위에서 봤었던 커뮤니케이션, 그지?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에 대한 무슨 얘기 해줘야겠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지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의 포인트를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의 내용들을 훑었어. 훑었으면 일단 그
글의 키워드에서는 남발발 보자마자 기분이 좀 안 좋아져. 그럼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감정적인이란 키워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줄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선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찾았어? 이모션 찾았겠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 3번 보세요. 어펙티브.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어펙티브. 밑에다 들고 하세요. 이끌어 하고 이모션. 어펙티브, 영향력 있는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effective가 아니고 affective예요. affection이라는 단어도 애정, 애착. 우리 아까 attachment의 동의어란 말이야. 감정적인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라는 요소들로 이해해 주셔야 한다. 그럼 4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겠어요, 선생님? 4번에 inner state, 우리의 내면의 상태. 이것도 이 글의 맥락상 뭘로 볼 수 있다? 이모셔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번, 5번에 빼고는 1, 2, 4번 중에서는 1, 3, 4번 중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내 감정을 숨기는 걸로 비언어적 용도를 사용하느냐, 그지? 아니면 얘네들이 감정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비언어적인 지배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3번 모르고 싶어 미치겠죠? 근데 참긴 참아야 돼. 4번은 내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걸로 비언어적인 신호보다 언어적인 신호가 훨씬 더 믿을만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시간에 고민을 하신다면 3, 4번 중에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떠들면 여러분들이 날 죽일 것 같으니까 중간에 있는 문장 어떤 거 봐야 되는지만 확인해 줄 테니까 정답 골라와. 어디 골라야겠어? 여기 따옴표. 따옴표 있는 거 어떻게 놓칠 건데? 따옴표 하는 이유 뭔데? 강조하기 위해서잖아. 이 문장까지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3번 고릴지 4번 고릴지 정해가지고 오세요. 나머지